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이 역시나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했고, 오늘 솔직히 개파락에 좀 어떤 개폭락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침에 동시호가쯤에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솔직히 내용은 안 봤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어, 미국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용을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국장 갭상승 출발했는데 여전히 어제 저녁에 드렸던 말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도 투매의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 만약에 오늘 빠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코스피가 갭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뭐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또 다시 코스피가 뭐 1500을 뭐 깨고 어쩌고 저쩌고 만약 하락 마감한다면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쨌든 여전히 투매에 좀 주의해야 된다. 평상시 보시면은 3월 13일 날 같은 경우 아예 코스피가 시초가부터 서킷 브레이크 마이너스 8%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장중에 더 이상 하방으로 수익 내기 힘들어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장중에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어쨌든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매도나 이렇게 하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렇게 갭 상승해주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현재 9시 반쯤 돼가는데 여전히 오늘 갭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오늘도 어쨌든 오늘쯤 투매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공포에 질렸던 개인들이 오늘 아침 갭상승을 보고 상당히 안도했을 텐데 이것도 오후에 자빠지면은 그 안도감이 극심한 공포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투매가 유발될 수 있다고 3월 12일 날 나왔던 그런 급의 투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장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고 미국장 같은 경우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드디어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S&P 선물이고 이거는 나스닥인데 이 선물이죠. 둘 다 선물입니다. 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지금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어제 S&P가 장중에 뭐 10%가량 하락했다가 긴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신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뭐 S&P는 2420 정도의 자리를 지금 3거래일째 지키고 있다. 근데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째 이 정도면 지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거래일째 지켰고 현재 5거래일째에 와가고 있어요. 어떤 변화를 약간 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를 살짝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뭐든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돈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를 상승시키려면 주식 사야 되죠. 그 지수를 하락시키려면 주식 공매도 치고 선물 매도 치고 주식 선물 매도 치고 풋옵션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 치고 어쨌든 이런 포지션 구축에는 전부 다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돈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 지수 하방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는 지수를 하락시키기가 쉬워요. 약간의 돈을 쓰고도 지수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하방을 추종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급락하고 하락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지수 하방을 추종하는 상품들의 거품이 껴가지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옛날에 1억 들여서 지수 1포인트를 빠뜨릴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얼마를 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지수를 밀어붙이려면은 최소 뭐 5억, 10억 이상은 들고 와야 옛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거는 어쨌든 다 이 재료비, 투자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가성비가 좋았어요. 돈 조금만 들여도 지수가 확확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써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약간 하방 세력들의 힘이 다해가는 듯한 건덕지가 슬슬 느껴집니다. 5거래일째, 무려 지금 5거래일째 오늘 또 제외하면 어쨌든 거의 4거래일째 2420 지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도 제법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쨌든 모든 주식시장 공통입니다. 뭐든지 개인들이 울면서 한번 집어 던져야지,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와서 포지션이 확 바뀌어야지만 이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주식이 이 정도 빠졌다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백신 개발 아니면은 주식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 반등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매 가능해요. 3거래일 지켰던 자리, 4거래일 지켰던 자리,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주식이 박살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개인들은 어느 정도 투매에 동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근데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지수를 컨트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가성비가 안 좋은 장사예요.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고 해도 진짜 자기네들 마지막 힘 쥐어짜서 엔진 레드존까지 풀악셀을 밟아가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꼴이 이제 만약 이번에 나온다면 그런 투매가 그런 꼴일 것이다. 진짜 풀악셀을 밟고 레드존까지 가서 최대로 힘을 쓴 결과가 아마 이번에 투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결과로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락의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8부 9부 능선 정도는 와 있는 것 같다. 한 방 남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어설프게 반등을 하거나, 근데 어설픈 반등은 없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채권 쪽에선 다행히 일단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 연준 말 잘 듣죠? 10년물 채권인데 채권 쪽에선 다행히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저녁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질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질문들 내용 아주 좋습니다. 많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그런 질문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로화, 뭐 달러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이런 환율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환율이 또 솔직히 굉장히 좀 살떨리는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1254원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환율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한 두 가지라고, 일단 전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리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리플 내용 그대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 리플 뭐라고 달아드렸냐면은, 여러분 주식시장은 사실 거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반영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하락의 한 8분응선, 9분응선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이미 모든 악재가 거의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는 앞으로 1,300원, 1,500원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발판이 아니고, 이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려가, 제가 우려하는 건, 진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우리 빠지기 전에 2월달, 3월달 여기 초에 선물 300이었을 때, 선물 300이었을 때 이미 환율이 1250원 이랬다면 진짜 그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주식 빠지면서 환율이 1,500원, 뭐 1,700원 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주식이 지나치게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말씀드렸죠. 뭐든 이게 그 가성비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금은 하락시키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추가로 진행시킬 것 같지도 않고, 추가로 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달러를 봐도 그래요. 달러 차트 지금 안 보이니까 유로화로 말씀드릴 건데, 이 달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제 저녁에 강세였어요. 어제 달러 인덱스 한 102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 봤는데 102인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약간 오버슈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저 위에 있을 때 뭐 달러 인덱스가 뭐 그렇게 높아졌다면 진짜 가슴 서늘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 전 세계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달러 인덱스가 102를 갔다 오니까 솔직히 좀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하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어쩌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객관성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많이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조금 참고해서 좀 걸러서 들으시고, 그럴 가능성이 어쨌든 좀 높아 보입니다.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정부가 어제 얼마예요? 1200조 원이 넘는 재정 집행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슈팅이 나오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신흥국 버리고 안전자산인 미국 쪽으로 쏠리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뭐 의미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두시면 안 될 것 같다. 단지 안전자산 선호 차원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원화는 당연히 위험자산이니까 갖다 버리는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0원, 1300원 올라갈라 그러는 것 같고. 자, 아무튼 주식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 현재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아마 오늘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들, 지수가 세상에 오늘 아침 코스피가 1569를 갔다 왔습니다. 저 주식 2010년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주식 처음으로 산 게 2010년 8월 달에 LG화학 33만 원에 10주 샀던 게 제 주식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지수가 더 낮아요. 예. 여러분들 10년 만에 한 번 온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솔직히 지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건데 나라 망했습니까? 나라 망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건데 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면 알지만은, 코스피가 이미 1500대에 와 있는 이상 여기서 그런 생각 못하면, 아유, 그러면은 도대체 뭔 깡으로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툼에 나오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또 나와서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